안녕하세요. 이곳은 터키 안탈리아입니다. 트램을 타고 구도심을 지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편안한 여행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안탈리아의 구도심을 지나는 트램을 타면 종점에서 종점까지 20분 남짓 걸린다. 그 구간에 대부분 볼거리가 밀집되어 있어 중간중간 내리며 구경할 수 있어 편하다. 씻고 먹고 자고를 집에서처럼 편하게 지낸 덕에 6박 7일 만에 정이 들어버려 아쉽기도 하고 교통카드에 남은 충전 금액 소진도 할 겸 그저 트램만 타고 왕복을 했다. 트램을 타러 가는 길에 고양이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내 비록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할 지언정 방해는 안 해야 하는데 두현묘에게 인기척을 내어 움직하게 만들었고 미안한 마음에 나도 움찔했다.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자리를 피해 그들의 사랑이 끝나지 않게 했다. 평소보다 붐비지 않는 트램이라 동영상 촬영을 원없이 했다. 끼니마다 배는 쉽게 고파서 내렸을 때 멀리 보이는 풍경이 일품인 것을 뒤로하고 트램을 내리자마자 다시 타고 집으로 왔다. 지난번 사둔 컵라면에 고춧가루를 더해서 먹으니 한국 맛이랑 대동소이했다. 꼴의 영양 섭취는 골고루 하려고 삶은 달걀 2개를 더하니 포만감도 안정감도 들었다. 내일 일어나 짐을 꾸려도 될 단촐한 짐을 서둘러 싸니 집을 떠나는 마음이 든다. 포스트는 한참 늦게 보게 되었는데 부질없이 쏟아버린 마음이냥 서운함마저 들었다. 나 내일 떠나는데 내일은 화목할래가 있는 데니즐리로 떠난다. 거리는 230km로 차로 3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이다. 흔히 1박 2일이면 된다는데 2박 3일로 숙소를 예약했고 리뷰로 보아하니 은퇴장이며 박학다식하여 게스트와 시간 보내는 걸 즐긴다고 한다. 한국인 리뷰가 많아 더 호기심이 간다. 아마도 친구들 아들 딸 또래들이 있을 듯하다. 여행 가이드북을 보면 물갈이로 배탈 날 수 있으니 물은 사서 먹으라고 한다. 많은 지역이 석회질이 많아 물기가 사라지면 하얗게 석회가 남는다. 그래서 물 색깔이 하늘색 또는 에메랄드 빛이 나온다. 썰인지 몰라도 영국 같은 곳에선 인체에 남아있던 석회가 시간이 갈수록 쌓여 노년이 되면 발목이 코끼리 발목처럼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중국도 조선족이 사는 동북 삼성 쪽 물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집안이화 강함이어서 석회질이 적어서 그렇다고 한다. 옛날 하이트 맥주 선전처럼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신선한 물이 좋은 나라이다. 그런데 왜 맥주는 맛이 없다고 하는지는 모를 일이다. 담배. 터키는 흡연자의 천국이다. 웬만한 곳이 흡연 가능하다. 야외는 안 되는 곳을 보지 못했고 실내도 흡수가 가능한 곳은 흡연이 가능하다. 20년 전 미국에서 금연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할 때 가주인은 술집은 교회가 아니다며 부당함을 외쳤는데 여긴 20년 전보다 더 자유롭다. 다른 지역은 술이 금기시돼서 그렇다 치고 여긴 술도 담배도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다. 우민화 정책을 담배로 하는 건 아닌지. 담배값은 우리나라 반값 정도인데 담배의 밀도가 낮은지 만져도 저항감 없이 쑥 들어가고 한 알 피워도 국내산 반을 피우는 느낌이 든다. 담배 겨우 끊어 버티고 있는 의지방해가들은 오지 말아야 할 곳이다. 내일 것까지 미리 써놓은 방학숙제 일기처럼 마음이 홀가분하다. 바람이 몹시 불던 밤 잠에서 깨어 아하 터키의 달밤이여.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가방 싸고 부추 신으니 마음이 새로워. 군가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걸 상상하며 빙그레 웃었다. 나의 안탈리아 천사 호스트는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줬다. 마침 러시안 걸도 근처에 취업 인터뷰가 있다고 동행을 했고 마지막 인사로 뺨을 안 댔으니 비주라고 하긴 그렇고 호스트랑 허그를 좌우로 2번 러시안 1번. 옷만 대이는 허그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가슴과 가슴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안았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시간이 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미리 나가게 되는 건 화장실 문제도 큰 이유다. 삼엄한 분위기가 드는 유료 화장실에 다녀오고 버스에 올랐다.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까지 730km를 탔지만 밤새 달렸기 때문에 창밖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낮시간 버스는 창밖 풍경을 한참 볼 생각이다. 처음과 달리 승객들이 거의 차고 버스 트렁크엔 토마토도 실리는 게 괜시리 정겹다. 흔히 아는 티켓 모양이 아니라 뭐라도 더 필요할 것 같은 버스 티켓 때문에 좌석도 눈치껏 찾아 앉아야 했다. 승차감도 에어컨도 좋다. 날씨는 더 좋아서 아쉬움을 두고 떠나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볍게 해줬다. 집이 너무 크다. 오늘의 가장 인상적인 일. 밤이 되어 자려고 하니 살짝 무섭기까지. 어쩌다 보니 늦어져. 그만. 일기를 미뤄 써야겠다. 화목할래라고 적힌 버스. 말라깽이 차장이 스튜디오처럼 음료와 간식을 나눠주기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도 안쓰럽다. 예전 우리도 변변찮은 직업이 없어 하루 종일 일해도 붕어빵 싸주는 종이봉투만큼의 쌀도 못 살 형편인 적이 있는 이유로 더 답답했다. 버스의 바닥은 한국에서 한참 전 유행했던 거실 바닥 스타일이었다.
광활한 들판과 웅장한 산들은 미국의 중서부를 연상하기도 한다. 한국에 사는 나무에 가려 표면이 안 보이지만 이곳은 조림 사업해 놓은 산처럼 보였다. 관광을 위해 버스를 타면 매번 내가 앉은 반대편에 볼 게 많고 나름의 위치를 파악해 앉아도 햇볕은 나만 따라오는 기분이 든다. 운전석 뒷열 1인석으로 탔는데 조수석 2인용 참가좌석이 볼 게 많아 보였다. 내 쪽엔 아직 눈 덮인 산이 보이는데 반대편 차도가 있어 거슬려 보였고 조수석 창가의 시선은 군더더기 없이 푸른 들판을 향해 있었다. 짜장 먹으면 짬뽕, 짬뽕 먹으면 짜장 먹고 싶은 마음처럼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짬짜면처럼 조수석에 앉는 것. 한 부부가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았는데 표를 늦게 끊었는지 서로 따로 앉게 되었고 60 중반이 돼 보여도 단아한 여성이 손키스를 남자에게 보냈다. 3시간 운행 그중 휴식 시간도 있는데 애정 보내는 모습을 한국에선 본 적이 없어 더 신기해 보였다. 한국에서 가능하다면 불륜관계뿐일 거라 생각했다. 재미삼아 용기 내서 와이프랑 롤플레잉 한번 해보는 것도. 야외에서 손잡고 다니면 불륜이란 우스개를 진담으로 받는 진땀나는 아재라 그렇다.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 풍경이 아니어도 나 버스를 3시간 동안 탄 적이 없어 사진, 동영상을 찍어대느라 부산스러웠는데 건질만한 게 없다.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파묵칼레로 가는 게 일반적이어서 지리산 가기 위해 거치는 함양 정도의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인구 100만의 도시였다. 차라리 짐작이나 하지 말 것을 완전 무지 상태에서 내 생각에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 하는 완고한 노인이 된 기분이었다. 경험이란 미리 짐작하여 빠르게 일을 처리도 하지만 택도 없는 짐작으로 일을 더 크게 망치기도 한다. 우리 모두 경험으로 척보면 아는 도사가 되어 선입견, 편견, 완고함이 나날이 늘어 화잘내는 노인이 되어간다. 요즘 노인은 워낙 파워들이 좋아 한자 늙을 노가 아니라 화낼노로 바꾸어야 한다. 버스에 내려 20분 정도 걸어 숙소에 도착. 은퇴한 호스트는 집 사용 방법을 숨도 안 쉬고 5분 넘게 했다. 반응해주려고 하는 짧은 말도 허락치 않고 내가 말하잖아 기다려라는 식이었다. 여행 중 네이티브가 아닌 둘이 대화를 할 땐, 그냥 자기 평소 생각을 말할 땐 유창한데 질문에 대한 답은 쩔쩔맨다. 기본 회화를 넘어서면 정확한 단어를 몰라 애대로 쓰고 에이 몰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언어의 문제만은 아닐 거다. 같은 모국어를 하는 사이도 그런 일은 허다하니까. 뻐꾸이는 뻐꾸 까마귀는 까악새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우는 것처럼 제 말만 잘한다. 이런 저 멀리서 까악까악하며 까마귀가 운다. 데니즐리는 관광도시가 아니어서 규모에 비해 볼 게 없다고 하며 쑥스럽게 웃는다. 시내 한복판에 짧은 카페거리와 시의 상징인 수탉 조형물이 다라고 했다. 한참 숨막히는 대화를 끝내고 짐을 부려놓고 밖을 나와다녔고 제일 요지인 수탉 조형물에서 사진을 찍다 안내문을 봤다. 아주 오래 노래를 하는 게 특징이란 설명이 있었는데 호스트가 그래서 그렇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셀카 찍는 내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괜찮다고 하다가 자꾸 해준다고 해서 그의 딸과 한 장 찍고 싶다고 했군. 귀여운 딸아이는 순해서인지 내가 신기해서인지 뒷공문이 빼지 않고 모델이 되어주었다. 집에서 마음대로 취사를 해도 좋다고 했지만 너무 주방이 깨끗해 부담스러웠고 외식도 안 한 지 오래돼 추천 식당에 갔더니 영업이 끝나서 바로 옆 식당에 들어가 양고기 케밥을 먹었다. 별다른 조미가 안 돼 소금치고 고춧가루도 쳐먹었다. 양은 푸짐했어도 바로 공양하듯 깨끗이 먹었다. 식비를 치를 때 245리라가 나왔다. 시장통이라 분위기도 허름한 편인데 생각보다 비싸서 바로 결제를 안 하고 하나씩 짚어보듯 했다. 바가지가 아닌 듯 보여 그냥 결제를 하고 나왔다. 호스트가 산책 나왔으니 같이 보려면 찾아오라고 위치를 찍어줘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케밥 가격을 물었더니 원래 양고기기 제일 비싸고 다음이 소 닭이라고 했고 유명 맛집이라고 했다. 시장통 허름한 집인데 비싼 맛집을 간 셈이다. 터키의 오래된 역사와 다양한 문화에 대해 한참을 들었고 현재의 문제가 다 에르도안 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했다. 5년 전엔 술 판매도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었을 정도로 제도가 자유스러웠지만 이슬람 위주 정책이나 타국인들의 포용이 지나쳐 시리아 난민, 러시아인 등이 많이 들어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5년에 한 번 하는 대통령 선거를 내일 치른다고 했을 때 호스트의 휴대폰 통신이 단절됐다. 호스트는 부정선거를 의심했다. 그 사이 수다로 한가닥 하는 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날쌔게 방으로 들어왔다. 숙소 후기에 여러가지 대화를 많이 미뤘다고 해서 선택한 곳인데 과유불급이다. 내일은 파묵칼레에서 오래 있어야겠다. 한 가지 실수는 호스트의 성향을 모르고 너무 일찍 다음날 저녁 먹자는 소리를 했다는 것. 여행지 이름도 안 올리고 떠들어대는 내 수다도
모시긴 혼자 사는 은퇴자의 마음은 산골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처럼 말할 사람이 그리웠나 보다. 아침 저녁 테라스에서 걸치고 어쩔 땐 침구로. 오바스럽다고 생각한 판초가 아주 유용하다. 이번 터키 여행의 소중한 순간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